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거는 주식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생명과학 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뭐 이런 이슈로 바이오주인데 어제 이런 이슈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린생명과학과 인연이 매우 깊어요. 그 인연은 아버지 때문에 인연이에요. 아버지가 201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상갓집에서 어떤 지인이 오셔서 그린생명과학, 그때는 KBS 생명과학이었어요. 거기서 임원을 하셨던 분이 오셨는데 제가 주식 투자를 올해도 했고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KBS 생명과학을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상담을 했는데 KBS 생명과학이 여러 가지 의학제도 하지만 전자제품인 그런 재료도 만듭니다. 여수에 공장도 있고요. 이 주식 괜찮네. 정보를 들은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러갑니다. 6개월 흘러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 전쟁을 선포하죠. 무역정쟁. 그때 기억나세요? 그때 무역정쟁을 하는데 일본이 또 보복으로 우리나라한테 원료를 안 주는 제품이 있었어요. 그 당시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제품이었는데 그 제품이 핵심 제품이었어요. KBS 생명과학이 만든다는 거를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상가 때 그 형님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제품을 만든다겠어. 그러면은 국내에서 KBS 생명과학이 만들고 있으니까 이 이수로 갈 거다. 이렇게 하고서 과감하게 1억 6천인가를 질릅니다. 그때 주식 잘 안 됐어요. 그때도 문재인 정권 때 일본과 무역 전쟁을 할 때 주식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때도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돈을 벌었던 이유는 그 이슈, 그 내용으로 제가 KBS 생명과학을 과감하게 질렀는데 날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분할 매도를 딱 하면서 100% 수익을 냈고 금액은 한 1억 6천. 1억 6천이 그때는 정말 큰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린생명과학은 저에게 좋은 인연이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오래 지켜봤더니 이 주식 완전 적자고 테마주고 기업 총수도 그렇게 도덕성이 좋지는 않아요. 꽤 좋지 않은 주식이지만 저에게 돈을 벌어준 주식이고 어제도 상한가를 가는데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22년 12월 14일 날 방송을 했더라고요. KBS 생명과 매도 계획, 매수는 매우 쌀 때 해야 되고 매도는 한 번에 잘 매도하자 이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 수익이 났는데 반밖에 못 팔았어요. 반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어찌 됐냐? 70% 손해를 보다가 어제 상한가 갔는데도 아직도 마이너스 50% 이런 수익이 났더라고요. 테마주 이런 바이오주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잘못 걸렸다가는 반토막 쉽게 납니다. 그린생명과 기본 분석을 하겠습니다. 어제 상한가 가서 2,450원 상한가 갔어요. 화이자 뉴스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 뭐 이런 이슈로 갔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바이오주는 말도 안 되는 거로 상한가를 가고 바람을 탑니다. 그동안 또 많이 고생했어요. 저 1년 동안 물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PBR은 1.31배. PER은 없어요. 왜냐하면 적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적자이기 때문에 배당은 없다.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주식은 나쁜 주식이 수익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도 알았어요. 정말 참 웃긴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이 엉망이긴 하죠. 시가총액은 490억. 대주주는 26%를 갖고 있는데 이 주식이 또 제가 만원대 팔았는데 계속 또 느렸죠. 5천원까지 내려오다가 하는데 잡을까 말까 하다가 못 잡았는데 그때 잡았으면 또 대박이 났어요. 왜냐면 5천원대 했던 주식이 거의 3만원까지 상승을 하더라고요. 6배 상승을 하더라고요. 제가 1억 6천을 벌고 나서 한 1년 반 있다가 5천원짜리가 3만원까지 상승합니다. 야, 그때 왜 망설였을까? 대박을 왜 놓쳤을까? 이런 주식 특징은 한두 달 만에 6배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사실 망설이다가 놓쳤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때 3만원 갈 때 대주주가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이 대주주들이 뭐 50% 갖고 있었는데 반을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들이 경영을 할 수 있는 그 퍼센트만 남기고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한 겁니다. 정말 이런 거 조사 한번 해봐야 돼요. 대주주와 세력과 짰는지 그때는 그냥 우습게 넘어가는 시대였어요.
대한민국이 개판인 거죠. 저는 봤습니다. 대주주가 3만 원대 전량 매도를 하는 거를. 그리고 최소한 지분만 남겨요. 50%에서 26%. 그러니 경영자가 도덕성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아니죠. 오늘 재미삼아 썰을 푸는 거예요. 제 경험도 있고. 매출 구성을 보면 이 100%인데 바이오주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 지인한테 물어봤더니 신약 개발 같은 거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냥 중간재 제품만 만든다. 근데 특징적인 게 이 주식이 왜 테마식으로 가느냐? 화이자에 코로나 중간재를 납품해요.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뻥으로 가는 거예요. 뻥으로. 좋은 주식이 아니에요, 절대. 그리고 이 주식은 전자재료 원료도 만들어요. 제가 그거로 일본과 한국이 무역 정쟁을 할 때 그때 그 이슈로 투자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상승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100%는 먹고 나왔어요. 큰 돈도 벌었어요. 1억 6천 정도 그냥 들어갔는데 한 달 만에 벌었죠. 24년 2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은 32%를 줄고 영업이익도 적자가 지속되고 순이익도 적자가 지속돼요. 재무로 봐서는 조만간 부도가 날 분위기입니다. 정말 나쁜 주식이죠. 연간 실적을 보면 성장성이 없어요. 매출액은 21년 253억, 22년에 좀 오르죠? 365억, 그리고 23년은 또 줄어요. 224억. 들쑥날쑥이고 22년 2분기 실적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업이익은 3년 연속 적자예요. 정말 재무로 봐서는 조만간에 부도가 날 분위기도 있습니다. 엉망인 주식이죠. 대한민국 코스닥의 HLB 같은 것도 위험해 보이는데 다들 미쳐서 지금 몇 조가 됐지 않습니까? 전 이해가 안 돼요. 바이오주가 몇 조가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는데 이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엉망인 주식이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에요. 돈세형도 여기서 돈 벌었어요. 참 희한합니다. 그린생명과학 미래 실적을 보면 없어요. 자료를 안 주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보니까 20년도에 매출이 19% 줄고 21년도 매출이 46%, 22년도는 39%, 23년도는 46%. 정말 엉망인 회사군요. 그린생명과학 이슈는 화이자 납품에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품 중에 화이자 제품 중에 파스로비드라는 게 있나 봐요. 이 품귀 현상인데 일시적인 현상이죠. 이번 기회에 탈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는 그린생명과학을 매수를 안 하려고요. 이러다가 크게 한번 당할 것 같습니다. 그린생명과학 가치평가를 하면 시가총액은 490억 싸 보이죠. 근데 23년 매출은 224억. 매출 자체가 적어요. 성장성이 없다. 그리고 3년 연속 적자. 가치 분석이 안 되죠. 미래성장 먹거리는 있느냐? 바이오, 원료, 중간재인데 잘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실적이나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봐선 엉망입니다. 그린생명 과학의 총평은 그냥 한국 바이오주고 세력주고 테마주다. 기회를 줄 때 무조건 탈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탈출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KPS 생명과학 이렇게 샀죠. 그때 방송할 때 내용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는 32% 먹고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습니다. 매달 정리를 해요. 이익 실현한 거, 뭐 한 거 이렇게 정리하는데 제가 두 번째 들어간 게 22년 12월인가 봅니다. 그래서 단타를 보니까 성공을 했어요. 5,500만 원 매도를 했고 39% 40% 먹었죠. 1,500만 원 먹고 여기서도 2,000주 1,100만 원 여기는 2% 정도 먹었네요. 여기는 8,000주 4,800만 원 그리고 13% 먹고 매도를 했어요. 5,600만 원. 3분의 2는 매도를 잘했는데 3분의 1이 매도를 못하고 물린 거죠. 기회가 왔을 때 매도를 100% 못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9,600만 원이 원금이 남았고 4,873원이 본전인데 오늘 상한가 갔다 해도 2,450원 상한가 갔어도 손실률이 반토막입니다. 그래서 4,700만 원 손해 중이고요. 제가 결론을 따져보니까 2019년도에 1억 6천을 벌었던 주식이고 22년에서 23년 2,100만 원의 이익 실현을 했는데 나머지 9,600만 원을 매도를 못하면서 3분의 1 정도를 매도를 못하면서 반토막이 더 났던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정말 기회가 왔을 때 탈출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1년 정도 물려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는 물려 있고 오늘 상한가 가더라도 이익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적은 뭐냐? 목표는 이합전에 먹은 것도 많으니까 탈출을 잘하자. 정신 바짝 차리고 조금만 이익 나면 매도하자. 이 작전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도 1억 3천을 번 주식입니다. 나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특히나 바이오주가 그래요. 자, 그린생명 과학의 역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때 생각하면 좀 가슴이 아픈데 또 주식쟁이다 보니까 아버지하고도 엮인 주식인 거죠. 아버지 상갓집에서 그런 정보를 받고 일본과 한국이 무역 전쟁을 하면서 제가 요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때 들어가서 요때 매도를 합니다. 2개월 만에 제가 1억 6천, 수익률은 잘 모르겠지만 실제 돈은 큰 돈을 벌었어요. 1억 6천. 그 당시는 1억 6천이 저에게 큰 돈이었어요. 그리고 요때도 주시장이 매우 안 좋았어요. 매우 안 좋아. 항상 대한민국은 안 좋았지만 그때 저에게 살려준 주식이 그린생명 과학이에요. 1억 6천을 벌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돈을 벌으니까 지속적으로 지켜봤는데 다시 5천 원대까지 내려오더라고요. 10,000원 가던 게 다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들어갈까 말까 망설였는데 이 주식이 25,000원까지 급등합니다. 그때 너무나 배가 아팠어요. 왜 망설였을까? 번 돈도 1억 6천이 있는데 5천만 원만 들어가도 큰 돈을 버는. 저는 근데 추격 매수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배만 아파합니다. 매우 배만 아파했어요. 한 2달 만에 한 600%가 나더라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세력들이 해먹죠. 중간중간 이렇게 해먹는 주식입니다. 돈세형이 요때 들어간 것 같아요. 요때 들어가서 이렇게 먹은 거죠. 정말 차트상은 위험한 위치에 들어간 거죠. 이렇게 될지 알았습니까? 근데 운 좋게 반 이상은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남은 주식이 이렇게 절당이 나죠. 그리고 무상증자도 받은 것 같고 바닥에서는 지금 상한가를 가고 난리예요. 그래서 오늘도 상한가를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오늘도 상한가를 갈 수 있겠지만은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돼요. 이 주식 정말 나쁜 주식입니다. 정말 개판이고 그리고 매도 기회가 오긴 왔는데 이때 매도를 못하면 또 2, 3년 거지로 살아야 될 거예요. 정말 힘든 주식입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매수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같이 혹시 물린 사람들은 탈출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탈출을 준비하면 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주식 안 하려고요. 그냥 욕심내지 말고 초량주 뭐 LG화학이나 LG전자나 뭐 섹트레 같은 거 좋은 주식에서 적당히 바닥에 들어가서 재산 지키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린생명과학은 저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긴 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실력보다는 운이 좋았다. 아버지가 저에게 도움을 준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당시 좋은 주식이 아무것도 안 갔거든요. 이 바이오만 갔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는 세상이 안 좋을 때, 대한민국 주식장이 안 좋을 때 가더라고요. 지금 바이오주가 간다는 거는 대한민국 주식장이 안 좋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주식장이 정상화되고 좋다면은 바이오주 또 마음고생 많이 합니다. 바이오주도 경기 좋을 때 매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주 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줄 때 먹어야 됩니다. 줄 때 먹자. 결론은 줄 때 먹자. 탈출을 잘하자.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